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잉글우드 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에 잉글우드 랩입니다. 잉글우드 랩이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기사와 공시가 떴는데요. 잉글우드 랩의 최대 주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에 있는 그 법인이 잉글우드 랩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 현재 지분이 한 40% 정도고요. 11%를 더 매수를 해서 한 50%를 넘기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공개 매수 단가는 10,000원인데 공시 전에 종가가 7,870원이었고 27%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을 사겠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공시하기 전에 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15%가 오른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 그냥 뭐 평범하게 오다가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합쳐봐야 아직까지 시총이 1,800억이 안 되는, 2,000억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도 NH투자증권에서 대리인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사전 정보가 시장에 빠져나가서 누군가는 선취매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의심을 하기를 NH증권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주가가 튄 회사들의 대부분이 NH증권에서 이제 대리했기 때문에 NH증권 의심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공개 매수 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공개 매수를 하는 회사니까 PE나 뭐 그렇게 될 거고요. 로펌 직원들이 공개 매수 업무하면서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여기에 증권사는 없어요. 그 뭐냐면 증권사를 그 조사를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 증권사에서 나간 게 아니고 공개 매수를 하는 회사 P나 이런 쪽하고 로펌에서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다. 이 말은 뭐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의 그 윤리 수준이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낸 그 보도자료의 내용인데 공개 매수 예정자, 그러니까 이제 사는 쪽이고요. 자문회사, 로펌이죠. 이런 쪽, 그리고 공개 매수 사무 취급회사, 이건 증권사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먼저 얻을 수 있다 보니까 항상 유혹이 있다. 그래서 공개 매수 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했다라고 그렇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잉크우드랩 공개 매수를 하면서 NH증권이 이제 공개 매수 대리인이 됐는데 NH증권은 그러면 이제 공개 매수 시장에서는 주요 플레이가 된 거고 증권회사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는 나름대로 증권사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개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튀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절차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처벌을 엄청나게 강하게 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한다든지, 그런 그 절차의 개선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에는 좀 다른 회사네요. 이름이 잉글 우드렉. 이름만 들어서는 잉글랜드가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가 보네요. 막 던진 겁니다. 예, 잉글 우드렉이라고. 아, 랩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연구소인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관련인 것 같으니까 화장품 원료나 뭐 화장품 관련 회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잉글 우드렉을 잘 알진 않습니다. 잘 알진 못하고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야 뭐 이제 좀 알고 있는 회사인 거고. 그래서 야 보통의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적대적 M&A 내가 이 회사를 들어먹겠다 또는 아 이게 시장의 개미들과 나눠 먹지 않겠다 나 자진 상장 폐지할게
라는 게 대부분의 공개 매수인데, 코스메카 코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그로드랩이라는 상장사의 지분을 50% 초과까지, 과반수 초과까지 해서 경영자로서 주요 최대 주주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를 자사주 매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사주 매입은 잉그로드랩 돈으로 하는 거지만 아예 내 지분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어차피 그냥 시장에서 사전 공개 매수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분 공시할 때는 6개월 전 뭐 해가지고 1% 이상의 초과나 또 50억 초과는 이제 공개 사전 예고를 해야 되죠. 사전 예고를 할 바에는 아예 내가 그냥 시장에서 다 그냥 공개 매수 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영진에서는 코스메카 경영진은 인구들의 주가를 부양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이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 예, 인구루드랩으로서 자사주를 매입할 건지 자사주를 매입하면 인구루드랩 돈으로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돈으로 그냥 시장에서 살 건지 보통은 전자를 하죠. 인그루드랩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방법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스메카 코리아에서는 최대 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 40 몇 퍼센트이지만 5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것도 시장에서 한 27% 이상 할증된 금액으로 만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겠네요. 강력한 의지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자본시장이 건전화되고 조금씩 이제 뭐 미국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희 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선진된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전 정보 공개 매수 신고서에 따른 사전 정보가 나왔네요. 예. 로펌 직원 생각외로 NH증권은 차인소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잘 지켜줬나 봐요. 저희는 우연찮게 계속 NH증권이 주관사로 되어 있는 공개 매수에서 계속 사전 주가 급등이 공시 나가기 전 사전 주가 급등이 이루어져서 증권사 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 결론은 증권사 쪽보다는 아, 그 법무 검토했던 로펌 그리고 이제 회사야 그 공개 매수하는 당사자들이야 워낙 직원들도 있고 이해면서 많으니까 이런 회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요. 요 이제 공개 매수자의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했으면 단매차 대상이 됐을 거고, 1차 정보 수령자, 2차 정보 수령자 다 이제 검찰 고발을 하든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외로 법무법인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좀 단순 직원이겠죠. 예, 단순 직원이겠죠. 변호사님, 우리 율사분들이 아니라 단순 직원이 서무 행정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다못해 그래서 금감원에서 공개 매수가 이제 아예 공개 매수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죠. 이제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PEF가 사서 M&A를 하든 영풍처럼 M&A를 고려 아연을 타겟으로 한 예, 공개 매수 M&A를 하든 아니면 자진 상장 폐지를 하든 아니면 방금처럼 좀 특별한 경우긴 한데 책임 경영을 위해서 주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개 매수를 하든 공개 매수 시장이 뭐 형성된 거죠. 그 형성된 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도 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 정보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조심해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아서 한번 절차적인 부분이 한데 법이 없는 게 아니죠.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이제 법치를 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뭐 과징금을 이익의 뭐 50배 이렇게 때리겠다. 그럼 바로 이제 걸리는 순간 1억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 그러면 50배면 50억이면 바로 파산하는 거예요. 징역 가는 건 징역 가는 거고 파산은 파산인 거고 벌금형 묻는 거니까. 그,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뭐 그 정도의 뭐 공산당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좀 강화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간혹 듭니다. 어찌됐건 아직도 인구로드랩은 10,000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기간도 좀 짧고 26일까지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은행 차입금 100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통상은 인구로드랩 회사의 자기 그 돈으로 자사주 취득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곧 인구로드랩에서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어, 또 한 번 상장 폐지를 위한 유효 지분율을 90%까지 올려가지고 85%까지 올려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1, 2년 있다가 뭐 그렇게까지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코스메틱 코리아에서 50% 과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잉그루드랩 돈으로 돈 더 많이 벌면 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고 그럼 유효 지분율을 70%나 80%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코스메틱 코리아가 사들이면서 자진 상장 폐지시키는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지 뭐 저희 뭐 비약적인 뭐 비약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